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병장 시절 11번째 이야기. 사단 AOP 경계 파견. 10. 이런저런 이야기. 수색정찰과 노루. AOP 파견 동안 교육과 훈련은 없었는데 딱 한 번 수색정찰을 나갔습니다. 대침투 작전이 강화되고 있던 때라 격오지 파견부대까지 수색정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1983년 1월 17일 위료일. 근무교대 병력만 남고 나머지 인원은 선임하사의 인솔 아래 삼형산 쪽으로 수색정찰을 떠났습니다. 그날 나는 근무교대 병력으로 남아 잔류하고 선임하사가 분대장과 병력 4, 5명 등을 데리고 삼형산 쪽으로 수색정찰을 다녀온 것입니다. 오전 10시경 좀 느지막하게 점심 식사까지 챙겨들고 그들은 수색정찰을 떠났는데 오후 2시도 되지 않아 일찍 돌아왔습니다. 마침 내가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산자락을 돌아 내려오는 그들을 멀리서 보면서 왜 이리 일찍 돌아오나 하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빨라도 4시 정도 돼야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많이 쌓여 수색이 어렵기 때문에 일찍 철수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들을 보니 두 사람이 긴 막대기에 무언가를 매달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것이 아닌가 긴장을 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 와서 내려놓는 것을 보니 큰 노루였습니다. 크기가 어린 송아지만큼이나 되는 아주 큰 노루더군요. 당시 삼형산에는 곳곳에 올무를 설치해놓고 야생짐승들을 잡는 민간인들이 있었습니다. 수색정찰 나간 소대원들도 그들이 놓은 올무에 걸린 노루를 발견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노루는 허리 중간에 올무가 걸려 있었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철사가 거의 절반 가까이 살을 파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꽁꽁 얼어붙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그것으로 볼 때 죽은 지는 2-3일 이내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들은 오늘은 노루고기를 포식할 것 같다는 생각에 모두들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선임하사와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토끼나 꿩도 아닌 송아지만한 노루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를 비롯한 한두 명은 그냥 여기서 가죽을 벗기고 고기만 잘라서 먹자고 했습니다. 노루가 워낙 커서 다 작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 먹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살이 많은 부분만 가죽을 벗기고 적당히 잘라 먹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여기서 해체해서 먹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연장도 마땅치 않고 물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려서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하사 방중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은 이 노루를 대대 취사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해체하여 고기만 좀 갖다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2가지 이유를 들어 그 방법을 반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부대까지 메고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군인들이 야생동물을 막대기에 꿰어 메고 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메고 사단사령부 앞을 지나가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군대에서는 정해진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걸리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야생동물을 취사장에서 받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등병 시절 어머니께서 천면에 오셨을 때 어머니께서 싸오신 음식들을 소대 내무반으로 들고 가려다가 위병소에서 외부 음식물을 반입시키지 않아서 결국 포기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대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대 취사장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임하사는 유선 전화를 통해 우리 대대 취사장 선임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니까 그쪽에서 쉽게 응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중사들끼리니까 서로 뜻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노루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선임하사는 즉시 힘 좋은 후임병 2명에게 그 노루를 긴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매도록 하고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간 지 1시간이 좀 지나서 내려갔던 3사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부대에 겨우 도착할 시간인데 너무 빨리 돌아오는 그들이 의아해서 바라보는데 돌아오는 그들은 분명 빈몸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혹시 취사장 선임하사가 차량을 산 아래까지 보내서 싣고 간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임하사는 돌아오자마자 씩씩거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과를 설명하는데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들이 노루를 메고 사단사령부를 지나 중리 마을 앞까지 갔는데 취사장 선임하사가 차를 타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야생노루를 절대 대대로 가져갈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대대장에게 보고했더니 대대장이 노발대발했다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며칠 뒤면 이임할 대대장이 조금이라도 문제될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식중독 사고라도 나면 그로서는 앞날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임하사는 그러면 취사장 선임하사에게 알아서 갔다가 먹으라고 했으나 그는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하고 또 이미 대대장에게 꾸중을 들은 그가 가져갈 리 없었습니다. 취사장 선임하사는 바쁘다며 회행하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고 우리 방중사는 갑자기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임하사는 그것을 다시 짊어지고 AOP로 올라오기도 힘들고 올라온다고 해도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근처 마을회관에 가서 주민들에게 노루를 넘겨주고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마을 주민들은 뜻하지 않은 노루고기 파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노루고기를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입맛을 다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나니 마치 내 것을 빼앗긴 것처럼 서운했지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염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자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선임하사에게 뭐라 할 수도 없고 속으로 속상한 마음만 삼켰습니다. 알고 보면 선임하사가 더 속상하겠지요. 그것을 산에서부터 AOP까지 끌고 와서 다시 산 아래로 가지고 갔다가 빈손으로 왔으니 부하들에게 체면만 구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노루고기는 아쉬운 입맛만 남기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탕백